상대방은 어떻게 보면 위자료를 지급하고 끝나는 건데 나는 고소당해가지고 범죄자가 되어버리는 거거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입장에 맞는 맞춤 솔루션을 제시해드리는 양나래 변호사입니다. 남편 혹은 아내의 바람을 다 알게 되었어요. 내가 소송을 할지 아니면 소송 전에 합의를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합의 어떨 때 해야 좋고 어떻게 해야 잘하는 것일지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상간녀 혹은 상간남한테 판결문을 받게 하기 위해서 소송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러한 경우에는 소송보다는 합의가 낫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소송 진행하는 게 나한테도 너무 스트레스야. 왜냐면 매번 서면에 그 사람이 어떻게 부정행위를 했는지 증거도 제출해야 되고 상대방이 또 아니에요 라고 변명을 하면 그 변명하는 도 봐야 되고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상대방을 좀 심리적으로 압박받게 하는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 다르게 생각하면 소송을 진행하는 나도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거거든요. 나는 이 소송 절차가 최소 6개월인데 진짜 이거는 못 버티겠다 라고 하신다면 소송보다 합의를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가 필요해요. 부정행위를 했다는 명확한 증거, 남편 혹은 아내가 바람을 피웠다는 것은 확실해. 그런데 앞불사 내가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아주 명확하고 확실한 증거는 캐치를 못했네. 앞으로도 확보하기 조금 어려운 상황이다. 섣부르게 소송을 진행했다가 아무것도 인정받지 못하고 소송이 기각당할 수도 있거든요. 내가 증거가 부족할 때에는 합의를 시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가령 어떠한 방법으로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냐? 피고가 낼 상간녀 또는 상간남한테 내용 증명 혹은 통고장을 보내는 거죠. 당신은 제 배우자인 누구누구와 부정행위를 했고 저는 그 부정행위에 대해서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이 내용 증명을 받고 응하지 않을 경우 저는 각종 민형사상 절차를 다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내용 증명 혹은 통고장을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 증명이나 통고장은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거든요. 보냈을 때 그 사람이 받고 아무것도 안 한다라고 해가지고 어떠한 법률적 제재가 가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왜 이걸 보내세요? 라고 하냐면요. 저는 변호사니까 내용 증명을 받으면 무시할 테지만 내용 증명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 법에 질리거든요. 술술술 자기가 잘못한 것을 실토할 가능성이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어떤 효과가 있느냐? 결정적인 증거로 활용될 수도 있는 거죠. 내가 증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라고 한다면 원만한 합의가 될 수도 있고 합의가 안 됐을 때에는 증거 확보도 되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내용 증명을 보내면서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합의가 잘 먹히는 유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대방이요. 가정에 있는 경우예요. 소장이 집으로 송달돼 버리면 가족들이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 배우자가 아는 것을 극도로 무서워하는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사전에 합의를 시도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또 어떤 점이 좋냐면요. 어떻게 해서든 그 사람은 소송까지 가지 않고 합의로 마무리되기 원하기 때문에 소송으로 갈 때 보다 좀 더 위자료를 지급해서라도 원만하게 빨리 끝내고 싶어 할 수가 있거든요. 상대방이 가정이 있고 그 가정을 지키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합의를 시도했을 때 성사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자,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점이 있어요. 합의를 시도해볼까 하다가 좀 더 합의가 잘 먹히겠지 싶어가지고 그쪽 배우자한테 직접 연락해가지고 당신 배우자가 내 배우자랑 바람 폈어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합의가 어그러질 확률이 확 올라갑니다. 그 가정을 깨트리려고 혹은 합의를 잘 하기 위해서 폭로를 했다가 도리어 맞소송이 들어와 버리면 이거는 변호사비 출혈만 생기고 위자료는 못 받게 되는 상황이 될 수가 있거든요.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합의를 시도해 볼 것이다 라고 할 때에는요. 그쪽 배우자한테 섣불리 말하시면 안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상대방이 미혼이에요. 내 배우자하고 회사에서 만났어요. 그리고 그 회사가 좀 좋은 회사야. 이게 외부에 알려지면 타격이 크잖아요. 그리고 내가 회사 생활을 원만히 하기가 어려워진단 말이죠. 직무상 직접적인 제재를 가하지 않더라도 회사 내에는 아름아름 소문이 날 수가 있거든요. 합의가 잘 먹힐 수가 있습니다. 세
세 번째, 그러면 우리가 합의를 하게 된다면 합의 금액은 얼마나 받을까요? 너무 과도하게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금액이 적정선이냐면요, 내가 판결로 갔을 때 받을 수 있는 돈에서 1,000만 원 정도 더 높게 받는 것이 제가 이상적인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정도 선에서 합의를 결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합의를 한다는 것 자체는 뭐냐면 피고도 소송까지 가지 않고 빨리 마무리하는 것이 본인에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높은 확률로 피고들도 좀 더 금액을 높게 지급하는 경향이 있어요. 원만하게 합의가 되는 경우에는 소송으로 가는 경우보다 위자료 액수를 좀 더 높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네 번째입니다.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에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거는요,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꼭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합의를 시도해 보십시오 라고 했더니 약간 협박성으로 문자 또는 카톡을 보냅니다. 표면적으로는 합의를 유도하는 것 같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결국 협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상대방은 어떻게 보면 위자료를 지급하고 끝나는 건데 나는 고소당해가지고 범죄자가 되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합의를 시도하실 때에는요, 내용 증명 보내는 거, 그리고 협박이 되지 않을 정도로 한두 차례 정도 간결하고 임팩트 있게 연락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조심해야 될 점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요, 네이버에서 카페 활동을 하셨을 거예요. 내가 글을 한 번쯤 남겼거나 글을 남기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카페에서 굉장히 많은 정보를 얻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카페에서 정보를 얻는 거, 긍정적인 부분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요, 저는 굉장히 좋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 카페의 커뮤니티 활동에 너무 빠져가지고 그분들이 같이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그 모임에 따라갔다가 그쪽에서 합의가 제대로 안 되니까 인연이 하면서 뺨을 착 동조돼가지고 다른 사람의 다른 상간녀를 같이 때리기도 하고 이렇게 문제에 휘말리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렇게 되면요, 벌금에서 끝난다고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그 죄가요, 날로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런 커뮤니티 활동을 하실 때에는요, 다시 한번 주의 또 주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컷! 여러분 오늘 영상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셨다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